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할 자격이 없어. 여러분들 머릿속에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활하신 분들이야. 그 다음에 최충원, 최우. 최충원과 최우를 여러분들 칸 없으면 밑에다 정리하셔도 돼요. 정중부서부터 좀 보면 정중부 때는 일단 첫 번째 반무신의 난이 일어납니다. 반무신의 난. 반무신의 난은 무신이 집권한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난이죠. 그러니까 무신 집권을 막으려는 난들. 그러면 당연히 반무신의 난은 누가 일으켰겠어요? 문신들이 일으켰겠죠. 뭐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무신 집권에 대한 반대하는 난은 문신들이 일으켰겠죠. 이게 첫 번째 김보당의 난입니다. 이게 이제 1173년에 일어나는데 우리 이 문제 풀 때 봤던 게 이 부분 기억나시죠? 의종을 시해하였다. 이 김보당의 난 때 의종 복위 운동이 펼쳐지거든요. 이때 의종이 거제도로 유배를 가 있었는데 이 김보당이 이제 의종을 다시 복위시키려고 하죠. 그러자 이때 정중부가 이제 부하였던 이민을 시켜가지고 의종을 살해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교종승려의 반란도 일어나요. 나중에 우리 그 문화사에서 불교사 공부하다 보면 이거를 이제 귀법사의 난, 흥왕사의 난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귀법사, 흥왕사 이런 그 절들이 대부분 다 화엄종 사찰이에요. 근데 화엄종은 뭐 강화와 관련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신이 집권하면 왕권이 추락한 거니까 이 화엄종 사찰들에서 반발이 크게 일어났던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조이총의 난입니다. 이거 둘 다 1174년이에요. 조이총의 난은 시험 문제 나오면 뭐와 관련돼서 나오냐면 서경이라는 지역과 관련해서 나와요. 서경. 이 지명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세 개가 반무신의 난이에요. 요거 세 개가. 그리고 또 떨어져서 좀 가보면 망이 망소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 망이 망소의 난은 어떤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향부곡 소가 폐지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에요. 폐지된 게 아니에요. 폐지는 완전히 없어진 건 조선 초기 태종 때 없어지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없어진 거예요. 향부곡 소가. 망이 그럼 망이 망소인은 어디에 살고 있던 사람이냐면 공주 명확소라는 데서 살고 있었어요. 명확소. 이걸 명확소의 난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망이 망소인은 뭐가 아니에요. 천민이 아니에요. 여기 소에 살고 있던 사람이죠. 망이 망소이의 난이 일어납니다. 요게 정중부 때 일어난 거예요. 경대승 집권기 때 일어난 난이 뭐죠? 그래, 이게 우리 여기 시험 문제 나왔던 저기 정답이었던 전주 관노의 난이에요. 전주 관노의 난. 1182년에 일어났던 연도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민 집권기 때 일어났던 난이 김삼이 효심의 난.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은 또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그죠. 신라 부흥, 농민 반란이고 신라 부흥 운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항상 나라가 막 어수선해지고 힘들어지면 뭐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생겨요. 그렇죠. 옛날을 그리워하는 경향이 생기죠. 응답하라. 여러분들 엄마 아빠 응답하라 시리즈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해요? 응답하라 시리즈 좋아하는 이유는 엄마 아빠의 전성기가 그때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1994를 보는데 응답하라 1994를 보는데 신촌이 제 나와바리였거든요. 어때요? 국사 선생님이 이런 표현 쓰는 거. 신촌이 제 나와바리였는데 신촌 스페이스라는 락카페가 있었어요. 제가 그 신촌에서 유명한 락카페였거든요. 그 락카페 제가 죽돌이었어요. 제가 그 앞에서 웨이터도 하고 삐끼도 하고 다 했었어요. 하도 많이 와가지고 거기 식구였어요. 스페이스 식구. 제가 그 물 거르는 일도 제가 했었어요. 야, 넌 지하로 가. 그 일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나오니까 저의 대학교 1학년 때 생각이 탁 나는 거죠. 이게 똑같아요. 그 지역에는 정서라는 게 있거든요. 대구에는 대구의 정서가 있고 광주에는 광주의 정서가 있어요. 이런 걸 지역적 정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일어난 지역은 초전, 운문 이런 지역이거든요. 운문과 초전은 과거 다 신라 영토였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라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신라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걸 품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도 신촌에 가면 가슴이 떨려요. 정말로. 신촌이라는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두근 거예요. 지금 표정이 내가 그걸 왜 들어야지? 지금 그렇단 얘기야. 김삼이 효심의 난. 이런 난들이라. 그 다음에 이제 최충원 집권기 때 일어난 난이 만적의 난이에요. 우리 이따가도 나올 거야. 아마. 만적의 난. 1198년에 일어났던 만적의 난. 이 만적의 난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제 최초로 노비가 신분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일으킨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어나는데 이비패좌의 난이라는 게 있어. 이비패좌. 아, 나 이름들 이런 거 나오면 너무 웃기지 않아요? 패자? 동생은 맞죠 하겠죠, 그쵸? 엄마가 정말 그렇게 지었을까? 그 다음에 최광수의 난이 있습니다. 이건 고구려 부운동의 성격이 있고 이거는 신라 부운동의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지금 과거를 그리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수선하다 이런 거예요. 힘들다. 그 다음에 최후 때는 이연년 형제의 나이, 담양에서 이건 백제 부운동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연도를 정리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문제 풀 때 연도를 탁 물어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광수의 난이 몇 년이에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광수의 난이 언제 일어났어요? 누구 집권기 때?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금 있다가 또 까먹으면 다음 문제 풀 때 또 나왔는데 이게 헷갈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또 써봐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시라고. 아, 이거 분명히 외웠는데 왜 까먹었지? 당연히 까먹는다니까. 제가 매번 지금 이 문제풀이 하면서 제일 강조하는 게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할 자격이 없어. 어차피 공부는 반복인데 반복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다른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는 오늘 외우면 내일 잊혀질 거야. 이 명제 안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그럼 잊혀지면 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복 얘기를 계속 했던 거야. 시시포스 얘기도 하고. 교활함을 제거해야 된다. 교활한 사람은 공부를 못해. 교활한 사람은 뭐가 되냐면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쳐. 그런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해. 교활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복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교활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교활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그걸 빨리 제거해야 된다고. 내일 되면 반드시 이거 반드시 잊혀질 거야. 그러면 다음에 문제 나오면 이거 또 써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면 돼. 그러다 보면 시험 보기 전까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유지하면 시험 문제를 딱 받는 그 순간에는 다 20문제가 기억이 나는 거야.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야. 중간에 까먹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지. 근데 시험 보기 전까지는 다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반복을 해보자는 얘기야. 그래서 앞으로도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오면 중석이는 계속 써. 그냥 넘어가는 게 없어. 기출 때도 이거 다 했거든. 근데 또 하는 거야. 왜? 나는 여러분들 믿지 않거든. 기출 때 했으니까 이걸 기억하겠지? 그런 사람은 없어. 이어서 가봅시다. 9번 문제입니다. 가라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걸 찾아라 그랬어요. 자, 연표가 나왔는데
연도를 쓰는 것은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연도를 또 자주 쓰다 보면 연도가 또 기억이 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연표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적확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풀지 말고 저는 이제 선생이니까 연표 문제가 나오면 적확성을 위해서 연도를 좀 써볼게요. 보현한 사건이 무신정변이 일어난 거죠. 다른 말로 하면 무신정변 아니에요? 1170년이에요. 무신정변. 그 다음에 이민이 사망한 게 같은 말로 하면 누가 집권한 거예요? 이거 최충원이 집권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최충원 집권은 1196년이죠. 그 다음에 최후가 집권한 거는 1219년이에요. 1219년부터 1249년까지가 최후 집권기거든요. 김준이 집권한 거는 최후, 최항, 최이, 최이를 죽이죠. 1258년에. 최씨 무신 정권 시대가 끝난 거고 개경으로 한도한 건 1270년이에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지만 고려시대 헬스클럽 관장들이 집권했던 시기는 정확히 몇 년이다? 100년이다. 요게 무신 집권기예요. 요 100년이. 역시 헬스클럽 관장이에요. 101년도 하지 않아요. 99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헬스클럽 관장님들은 딱 100. 이게 세트로 딱 끝나는 걸 좋아해요. 1세트, 2세트 이렇게 딱 끝이야. 10단위로 끝나야지 11개, 이게 벤치 플러스를 11개 이런 건 없어. 알겠어?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지 12개 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헬스클럽 관장님들은. 여기 100년이야. 100년 딱.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바로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적이 신분의 방을 내세우며 반란을 모의하였다라고 돼 있는데 만적의 난이 일어난 건 누구 집권기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도를 쓰지 말라고. 1198년 이런 거 쓰지 말고 최충원 집권기야. 그러면 여기 연표에서는 어디에 들어가야 돼? 나에 들어가지. 나. 그죠? 연표상으로는 나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번 봅시다. 나. 정방이 설치됐대요. 정방이 언제 설치됐는데? 언제 설치돼? 최후 집권기 때 설치되잖아. 이게 자택 인사권 기구라고 해서 제가 얘기했잖아. 올리론 할 때 우리나라에서 단군 이래 자택 인사권 기구를 만든 사람이 2명 있는데 한 명은 최후고 한 명은 최순실이다. 한 명은 돌아가셨고 한 명은 지금 빵에 가 있고. 알겠어? 이건 나쁜 짓이야. 국가 인사권 기구를 지네 집에다 만드는 새끼가 어딨니? 최후. 도방이 부활했다는 말이 뭘까? 도방이 언제 없어졌나? 없어진 건 아닌데 경대승이 원래 도방을 만들지. 근데 이 도방을 군사력을 엄청나게 강화시킨 걸 부활이라고도 하거든. 그러면 경대승이 만든 도방을 엄청난 군사력을 가진 기구로 발전시킨 사람이 누구야? 최충원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답이 될 수가 없어. 이 앞쪽 문장은 최후고 이쪽은 최충원이니까 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다 봅시다. 서방이 설치됐대. 이거는 정답인 것 같다. 최후 집권기. 이게 문신 수기 기구인데 제가 수기라고 하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질문을 이상하게 하더라고. 선생님, 문신들이 왕을 호위하나요? 아니요. 수기라는 말은 호위라는 말과는 다르고 수기라는 거는 그냥 먹고 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방이라는 기구 안에서 문신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최후와 정책에 대한 의논도 하고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최후가 또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야, 저 친구가 이게 머리가 좋네. 그러면 또 관리로 등용시키기도 하고. 서방이 그런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사대부 집단이 성장하는 토대가 되었다. 여기서 이제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이때 서방이 설치됐을 때는 나이가 많았는데 이규보, 그 다음에 최자, 뭐 이런 이인로 이런 사람들이 다 여기서 성장했던 사람들. 이 서방에서. 그 다음에 삼별초가 제주도로 이동했다. 삼별초 항쟁은 개경환도의 반발이니까 이거는 개경환도 이후에 삼별초 항쟁이 일어나야지. 1170년부터 1173년까지니까. 근데 실제로 실전 문제 딱 나오잖아. 그러면 여기 보면 이 문제는 좀 어렵잖아. 선지가 뭐 의종 사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이거 안 나와 요즘에. 문제 수준이 다 이 정도 수준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의 문제를 실수만 하지 않으면 국사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 요즘에.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추세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작년에 그 우리 공무원 시험 패턴이 바뀌었잖아. 이제 우리 국사를 필수 과목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과목이라고 하냐면 교양 과목 이렇게 부르고, 여러분들이 직렬에 따라 전공 과목이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작년부터 전공 과목이 어려워지는 추세고 일반 교양 과목이 쉬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게 맞아 사실. 그러니까 직렬에 따른 어떤 그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또 공무원에서 필요한 어떤 기본적인 소양과 관련된 교양과 관련된 공부는 그냥 어느 정도 수준으로 딱 하면 되는 거거든. 작년부터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는 변함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한 3, 4년 전에 기출문제처럼 막 그 머리 뽀사지는 문제는 나오지 않는다. 추세가.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 한두 문제는 변별력을 가르는 문제가 나와 항상. 그러니까 너무 쉽게는 공부하면 안 되는데 요 정도 문제를 실수만 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아주 좋은 문제야.